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률시험에서 고득점 하는 방법을 강의할 강사 백충상입니다. 우선 저의 양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2년을 근무했습니다. 의료보험조합 공채 1기로 출발해서 기획실과 평창영월지사장, 태백정선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강원관광대학교에서 간호학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등을 10년간 강의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에서 의료보험법의 비교법적 고찰이라는 내용으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건강보험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올 초에 출간한 두 종류의 책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문제집으로서 실전 대비해서 문제만 1100문제 정도 수록되어 있고요. 요양직 시험을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법 문제집을 약 한 550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책들을 출간했습니다. 판매처는 건보잡 co.kr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법률과 법령을 구분할 줄 알으셔야 됩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된 것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치는 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든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위임을 하든가 하면은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법이, 이 내용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자주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령을 바꾸어서 틀린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지칭합니다. 다음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강행규정은 문장이 뭐뭐 하여야 한다로 끝나고 임의규정은 뭐뭐 할 수도 있다라고 끝납니다. 그 임의규정은 뭐뭐 할 수도 있다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실례를 보시면은 제2조 건강보험증에 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굳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우리는 건강보험증이 필요 없으니까 발급 안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발급해야지요. 자, 50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50조 부가급여에는 공단은 요양급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에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실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장제비 하나만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제비가 없어지고 임신, 출산, 진료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향후에 실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조문 안에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다음은 객관식 문제 유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객관식 문제는 이 세 개의 박스 안에 이 세 개의 유형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 사지선다형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또는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다음은 박스형이라 해서 옳은 것 또는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딕을 리을 해서
박스 안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박스 안에, 괄호 안에 알맞는 말을 고르시오. 사실 객관식 문제는 이 세 개의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객관식 법률 문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행 규정, 뭐뭐 하여야 한다를 의무 규정, 뭐뭐 할 수 있다로 바꾸면은 틀린 문장이 되죠. 역으로 또 의무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어서 문장을 틀리게 만드는 방법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 총수를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뭐 위원 24명 이런데 위원장과 뭐 아니면은 위원장에 점을 찍고 위원 24명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또 틀리게 만드는 방법을 또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어의 단어를 변경해서 의미가 달라지게 만들죠. 유사 단어로 변경합니다. 보시다시피 진단을 진찰, 건강 증진을 건강 검진, 사회보장 증진을 사회보험 증진이라고 유사한 단어로 바꾸어서 틀린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은 접속사, 이게 부사인데요. 접속사를 바꾸어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죠. 실제로 9월 달에 행정직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공단, 공단 및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거를 밑자를 공단 또는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밑은 두 군데 다 알려야 한다는 거지만 또는을 붙이게 됨으로 해서 공단 아니면은 의료기관에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만 해도 된다는 거죠.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뭐 시험에 밑을 또는으로 바꿨으니까 또는을 또 밑으로 바꾸어서 틀린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핵심 단어나 문장을 생략해가지고 틀리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단어를 생략했는데 맞는 문장이 있고 틀린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시면서 아니면 다른 객관식 문제집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련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법에 있는지, 대통령령에 있는지, 보건복지부 영에 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 영이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틀린 문장을 또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최근에 개정된 법률은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 개정된 법률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다음, 향후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법은 119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20문제가 나오죠. 기본 사지선다형이라고 제가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박스형 사지선다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는 박스형이 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 박스형은 여기에는 지문이 4개를 물어볼 수 있지만 여기에는 박스 안에 5개도 들어가고 6개도 들어갑니다. 특히나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거가 5개 중에 2개도 되고 3개도 되고 이거보다가는 난이도가 훨씬 높은 거죠. 박스형이.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만들어도 난이도를 높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형을
난이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옳은 것은 5개, 4개, 3개, 정답 없음. 이렇게 하면은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집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뭐 4, 5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험 행시, 입법고시, 사법시험, 시험 등에서 변천되어 온 역사적인 문제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박스형이 많아질 거다. 그리고 난이도도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법의 출제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법은 법조문이 69조뿐이 안 됩니다. 문제가 20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은 지금 2번 쳤죠. 5월, 9월. 합쳐서 벌써 40문제가 나왔습니다. 3분의 2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죠. 요거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게 5월달 문제인데요. 이 장기요양법은 한 조문으로 문제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지문을 갖고 있는 법조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2개의 조문을 묶어서 한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앞으로 박스형으로 갈 확률이 많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 강의를 10년 한 경험으로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 딱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고서적은 법수용 교재로 적합하지 않다. 여러분들 선배나 지인으로부터 1년 전에 구입해서 보던 책을 물려받아서 절대 시험 치지 마라. 최신 교재를 구입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 책을 안 사도 좋습니다. 왜냐? 제가 대학에 강의를 해보니까 선배한테 물려받아 가지고 법이 바뀌었는데, 바뀐 법들이 아까 자주 나온다 그랬죠. 법이 바뀌었는데 그 내용이 안 바뀐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가서 시험에 응시하면은 당연히 몇 개 틀리죠. 시험이라는 게 커트라인에서 커트라인 밑으로 대부분 근소한 점수 차이로 다 걸려 있는데 그 한두 개 틀리면은 시험이 되겠습니까? 절대 오래된 중고 서적 가지고는 공부를 하지 마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법률 전문만 외워서는 고득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법률 아까 법 만드는 방법을 얘기했죠. 유사 단어로 바꾸고 조사 바꾸고 이게 훈련이 안 되면은 점수를 고득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객관식 문제를 다루어 보아야만 이게 시험 장소에서 눈에 띕니다. 자, 3번째는 기출 유형에 시험에 한번 나왔던 문제를 틀리면은 불합격 이죠. 당연히 1, 2점에 당락이 결정되는데 나왔던 문제를 틀린다는 것은 공부를 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 유형의 문제를 수록한 수험서는 꼭 한 권씩 봐줄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문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앞으로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는 2강에서는 제가 건강보험법 5월달, 9월달 실제로 출제했던 기출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입사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